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소개를 이제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몰스텝 성장연구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치 강의와 독서 코칭을 거치면서 이창준 대표님을 만나보게 되었고요.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하면서 지금은 웰리스 부정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 생활을 7년 8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일을 이제 그만두고 영상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7년 정도 했어요. 지나고 보면 저에게 삶에 있어서는 가치를 추구했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사범 생활을 거쳐서 지도자, 명상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제가 이 교육을 하는 어, 과정에까지 오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작년과 올해 풍성 독서 경영 전문가 지금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2달에 걸쳐서 했었고, 네, 또 프로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저는 품성을 생각하고 배우면서 제 삶에 가져오기 위해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법을 항상 찾아서 저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는 일에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그리고 지금 현재 나눔을 하고 있는 일에도 이제 연관이 있었고요. 오늘 주제는 품성, 12가지 품성 중에서도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성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겉으로 보이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저는 품성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품성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은 일을 해내는 내적인 역량이다라는 이 말에 저는 마음이 끌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고 싶었고 또 성숙해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이 내적인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품성은 이렇게 열정과 존중, 용서, 정의, 책임감 등등 1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눔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인생의 흔적이요. 인생의 흔적. 그것이 저는 나눔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또 와닿았던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란 생각을 해요. 저는 2010년도 1월 1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생각을 죽었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그런데 남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인자를 가지고 아빠와 엄마의 삶의 흔적을 보고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남길 것이 없더라고요. 책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였는데, 웰다잉을 하려면 웰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죽으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저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당에도 찾아갔었고, 저는 명상 지도자 생활을 7년 가까이 했는데 명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공허했고 이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쓸모있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요? 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인생의 흔적, 이 나눔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에 어떤 안정적인 것을 그만두고 나갈 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굉장히 저항감에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했던 것은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요. 지금도 저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리더십 불변의 법칙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영향력을 보니까 저는 정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정말 나눔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제가 지체됐던 이유가 떨리다 보니까 PPT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저는 현재 코칭과 강의를 통해서 무슨 나눔을 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많은데요. 아침마다 2020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제 오늘까지도 저는 제가 시간의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혼자서 읽혀지지 않고 그 책을 읽은 것을 어떻게 내 삶에 가져와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스피치 강사니까 책을 읽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자 해서 제가 시간의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글을 또 쓰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그래서 책, 글, 말하는 방법, 또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재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눔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웰니스 비전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맨하트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현재 200명의 아이들을 영양소로서 예, 물질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5 밀리온이라고 해가지고요. 500만 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 이 운동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어요. 독서 코칭도 하고 있고 비전과 사명을 코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코칭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저랑 6개월 가까이 작년 12월부터 하면서 비전과 사명에 대한 코칭 그리고 건강에 대한 코칭을 받으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나눔을 하고 있는 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치의 핵심 개념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탁월한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선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계속 창조해 나가는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저의 사명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선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이 왜 와닿았냐면, 제가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하러 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혼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동안 그런 일을 내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으로 와 닿았는데요. 나눔을 할 때 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영향력이 결정이 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성장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제가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이 영향력이 발휘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존 맥스웰 가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존 맥스웰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 아버지는 신설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요양원이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건 중요한 문제다. 난 꼭 1등으로 들어가야 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왜 1등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나이 든 사람들이 요양원에 많이 들어올 거야. 낯선 환경이니 다들 기가 죽을 테지. 내가 먼저 정착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여기저기 보여주기도 하면서 안심하게 해줄 수 있잖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제가 제 것을 포기하면서도 제가 누군가를 위해 어, 땀이 흘리도록 흠뻑 젖으면서 뭔가 막 일을 하고 젖어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주 작은 일인데도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80세였거든요. 존 맥스웰 아버지가. 근데 80세 그분이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더 이후로도 요양원에 들어가면서도 누군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가치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정말 감동이 왔어요. 제가 80세, 90세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영향력으로 내 모습은 초라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70세세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80세, 90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쓸모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인식이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존재로서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존재로서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는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만 먹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존재 가치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죽는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어떤 것이든 작은 거 하나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맥스웰은. 지금 여기 이창균 대표님처럼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과 지역 소방서라는 개념이 생긴 것도 인쇄업자라는 직업이 생긴 건 역시 그가 아이디어를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고자 한 결과이다라고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까 벤자민 플랭클린의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존 맥스웰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랭클린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에 집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이고 나눔을 했던 삶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눔의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네, 가치 있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이었죠. 세 번째는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눌 때 풍성해지고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나눔을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죠? 네,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갖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공을 수학이 아니라 파동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삶이 아닐까. 세 번째 나눔의 개념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영향력과 가치 창조, 삶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혼자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 늦은 시간이지만 와 계시는 이유는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나눔, 물질의 나눔, 재능의 나눔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흔적을 어떻게 좀 남기고 싶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인생의 흔적을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남기고 싶다라는 것을 품성 12가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에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나눔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존중이고 두 번째가 신뢰이고 세 번째가 나눔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명 코칭을 제가 몇 년 전에 받을 때 이 나눔이라는 것과 봉사라는 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사명 코칭을 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의 삶을 보면서
이 봉사와 나눔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눔이라는 것이 저에게 마음에 심장을 뒤흔들게 했던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저는 고민을 하면서 품성 12가지 중에서도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눔이었고 그것을 저의 인생 흔적으로 가져가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이성임 강사님께 같이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는 얘기는 안 됐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강사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몰 대표라고 하는 게 뭔지. 네. 스몰 스텝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큼성큼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성격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작게 작게 성장해 나가는 그 걸음걸이를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스피치 강의를 듣게 되면서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강사님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뗀 것도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그냥 작게 작게 작은 발걸음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을 때, 성장할 때 도움을 이렇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스몰스테 성장 코치 그리고 그 연구소로 저의 브랜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가치를 아까 존중, 신뢰, 네, 나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삶에.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네, 그렇게 핵심 가치로 정한 어떤 동기라든가 아니면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네,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 네, 네, 어떤 네, 것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는 이것들을 핵심 가치로 했다라고 하는 네, 무슨 이런 경험된 일들이 있는지 네. 묻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핵심 가치를 정할 때요, 그 사람 내부에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저는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단어가 존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중이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요동을 쳤나 보니까 제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상실감이 컸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저는 제 삶의 가치를 향해 이제 명상 지도자 생활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저보다 11살 위인 오빠가 우리 집의 가장의 역할이 돼서 20살 때부터 이제 가장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어리게만 보는 거죠. 오빠는 성실, 책임감, 근면의 대가세요. 완벽한 어떤 스타일. 그런데 저는 20살이 되었고 23살, 4살, 5살이 되었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굉장히 상실감이 컸어요. 제가 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왜 명상 지도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저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살했어요. 무시했고 묵살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컸고 아, 존중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 가치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뢰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신뢰가
가장 저한테 또 많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저의 또 핵심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은 저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온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핵심 가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멋진 삶입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았던 거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자기 삶에 비추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좀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네. 예,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품성에 대한 나눔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인생의 흔적을 네.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영향력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내 삶을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됐을 때 네. 한 15년 전이 되는데 그때 네.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의 그러니까 그 전반전을 네.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열정하면 김용기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네. 너 뭐 하다 왔니? 네. 한다고 하면 네. 열심히는 살았는데 아까 네. 흔적이라고 그럴까? 네. 그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을 그때 던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목회자이고 네. 네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뭘까? 네. 그때 읽었던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 제가 잡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 내 인생의 전반전을 이렇게 살았다면 네. 내가 지금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데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때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국의 목회를 정리하고 네. 필리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네. 그 사람들과 내 인생의 후반전을 보낸다면 네. 친구로서 또 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지낸다면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네. 내 하나님, 나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 쓰레기산에서 네. 그들과 함께 친구로서 동행하다가 왔습니다. 네.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네. 한국의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어졌고 네.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네. 필리핀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때 읽었던 책이 저에게 결단하게 했던 책이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그때 책을 읽고 네. 네. 그때 내 인생의 후반전 그때 나이 40에 이제 늦은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필리핀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얼른 번뜩 스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쓰신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는 감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신 그 삶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신 그 삶을 볼 때는 항상 눈물이 고이고 한참 울었던 한 몇 년간의 그 세월이 있었거든요, 제게. 그래서 우리 지금 나눠주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그때를 떠오르게 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네. 지금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 예, 잔잔하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 만나면 그 네. 책을 꼭 제가 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책을 읽으면서 결정하게 됐다. 이제 네. 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 한번 네. 읽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꼭 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게요. 네. 감사해요. 또 다른 분, 네, 좀 표현을 해주시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프타임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그래요? 네, 그 예. 하프타임 책 나오니까 저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도 그 음. 하프타임 책 정말 의미 있게 참 봤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그 차이가, 이 전반전은 네, 자기 성취를 이렇게 띄워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도 결국에는 중심에는 자기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내 연역과 싸움, 내 터전.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 부탁을 하는데 돈이 되지 않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상처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말. 그래서 나눌 때 실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네, 주변에 정말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프타임이 전반전, 후반전은 좀 나보다는 우리가 강조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참 우리, 영향력, 우리,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생각나게 했었는데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예, 영향력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 한 개만 더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눔에 대한 혜택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든 헌신이든 그 나눔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었고 혜택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나눔을 하면서 감사함이 많이 저는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가장 중심에 감사함이 많이 있는데요. 나눔을 통해서 제가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눔이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저를 이제 확장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코칭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어떤 원래 가지고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던 이런 것들이 작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확장되는 걸 느꼈고요. 그것이 이렇게 살다 보니 복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피치 강의를 이제 했는데, 스피치 강의를 듣고 필라테스 강사 준비를 하던 3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의 강의를 듣고 첫 시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서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1년 만에 제가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요.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저는 사실 몸이 되게 작고 왜소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키가 170이었어요. 그리고 살집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스피치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게 느껴졌거든요. 키도 작아 보이고 몸집도
작게 느껴졌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그 아이가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고요. 자신감이 발현되지 못했고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피치 강의를 8주간 거치면서 확 달라진 거예요. 내면의 힘이 이렇게 확 생기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발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필라테스 그 강의를 그 지도를 할 때도 자신감 있게 하게 됐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들으러 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자기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해봤대요.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쉬는 시간인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천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했는데도 그 강사님이 사람들에게 친절한 어떤 그런 걸로 영향을 주었고 친밀감이 생기고 친구들이 생기고 그 분위기가 강의를 듣는 그 수강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났을 때는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사람이 커져 있는 거예요. 밝아진 모습, 빛이 나더라고요. 피부도 그렇고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복제성이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한 가지를 했을 때 복제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나눔의 어떤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감사와 풍요로움, 확장성, 복제성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봤고요. 이것이 나눔의 실천은 작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가까운 것부터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예,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시간은 이제 다 됐는데 우리 그 혹시라도 더 좀 나눠 주실 분 있으시면 나눠 주시고 바톤은 예, 우리 그 이창준 대표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일단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도 절제 좋은 성품을 실천하는 예, 우리 배하는 선배님 이게 진행 계속 하시죠. 예. 예, 좋은 나눔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품성 가족 독서 모임이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그 담당하고 계신 문초희 선배님께서 이것에 관련되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 독서 담당 강사인 문초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 가족 독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떤 게 목적이냐면 요새 코로나 전에도 이미 발생됐었던 현상이지만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킨 게 뭐냐면 아이들이 거의 이제 부모님과 소통이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단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요즘 집에 머물러 보면 다들 느끼고 계시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니면 게임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소통이 많이 단절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한번 책으로 한번 가족 간의 소통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떠올라서 만든 게 가족 독서고요. 특별히 저희 가족 독서는 매달 이제 독서를 할 때 그 도서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제공해서 가족들이 함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유아,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이렇게 나뉘어서 책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 책들은 특별히 그 매달 품성과 연관된 책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기가 3개월 과정이에요. 이미 6, 7월은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강의의 특성은 강의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도 8월 달에 하고 있는 가족 독서에 한번 참석해 보실 수가 있어요. 6월 달에는 절제, 7월 달엔 존중, 8월 달에는 용서로 되어 있는데 다음 모임이 광고에는 8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17일이 아니라 8월 7일이고요. 매달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만나서 강의를 듣고 그거를 평소에 가족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강의가 마쳐지고 설문조사 링크를 품성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서 일단 설문지 작성만 해주시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 김요정 선배님께서 강의 품성 독서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 그것 또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인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